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드디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개헌 문제입니다. 특히 선거 이제 그 앞뒤로 개헌 얘기는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1987년에 개헌을 해서 87 체제 이제 이렇게 일컫고 있고 그 뒤로 7명의 대통령이 이어서 탄생을 했는데 행복하게 대통령을 마친 그런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항상 그 임기 만료니 불운하거나 임기를 마친 뒤에 교도소에 가거나 아니면 비극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니라면 본인의 아들들이 대신 옥고를 치르거나 재판을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었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의 잘못이 7번이나 반복됐다고 보기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시스템이라는 건 헌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고쳐야 될 때가 왔다라는 얘기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과거에도 늘 있었습니다.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개헌으로 인해서 이득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헌으로 인해서 정치적 영역이 축소되는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타 등등 고려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 이 대선 후보가 먼저 개헌 이야기를 치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개헌에 관한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닐 테고 뭐 법에 관한 얘기로 치자면 헌법 정신에 관한 얘기로 치자면 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오랜 기간 고민해오고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개헌에 관한 구상은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선빵을 날린다. 먼저 치고 나간다. 이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제 한 방송사, TV 방송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 논의가 이제 뜨겁게 점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합니다. 제 임기가 1년 단축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뭐 독창적으로 고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과거에 최근 근년에도 그렇고 이제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의 방향, 이건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일부 정치인들은 이제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각 책임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들은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제, 아직은 대통령제, 그리고 그것도 4년 중임제, 이것을 압도적으로 원한다는 것이 이미 여론조사로 여러 차례 밝혀졌습니다. 그 위에, 그 국민 여론조사 위에 이재명 후보가 올라탄 것입니다. 이제 또 누가 말 못한다 할까봐 이재명 후보가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 경영 대계인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랬는데 참 여기도 이재명다운 그런 화술이 등장하는 거지요. 내가 1년 손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 임기 중에서 1년 손해보고 4년만 내가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갑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가령 헌법을 개정할 경우에 그 개정된 헌법의 내용은 그 당의 시기에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을 어떤 형식으로 하건, 내각제로 하건, 뭐 중임을 철폐를 하건, 뭐 단임을 철폐를 하건, 어떤 식으로 되건 그 개헌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통령한테는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가령 개헌을 해서 뭐 본인의 임기를 1년 손해본다고 해도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할 수는 없다. 이게 헌법에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정말 이재명 후보답게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달라집니다. 뒤에서 뭐라고 했냐? 5년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입니다. 5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새로 만들고 그런 것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 또 평가를 하고 이렇기에는 5년이 짧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또 1년을 거기서 더 줄이겠다고 했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도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8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까지도 모색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말이 되지요. 5년으로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뭐 경국대전 운운하고 그러더니 자신의 임기는 그 짧았다는 5년, 그 짧다는 5년까지도 1년을 깎아내서 4년만 하겠다. 마치 본인이 뭐 무슨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국민들한테 또 이 자신의 화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또 어떤 헌법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헌을 할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항, 그러니까 개헌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그 현직 대통령은 그 개헌 내용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조항까지도 고쳐버리면 그러면은 차기 대통령 당선자 이 사람이 개헌을 해도 그 다음 선거에 차차기에도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들께서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분산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력이 자동으로 분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중임제의 길이 열리면 권력이 더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4년 차를 지날 때 뭐 레임덕 이런 얘기 쑥 들어가고 가령 4년 차에 갔는데 인기가 웬만큼 있다. 그러면은 여권에서 차기 후보가 누가 부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여권 프리미엄 이것이 더 노골화될 위험도 있고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그랬는데 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국민 여론이 워낙 한 곳으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가령 개헌을 일단 헌법을 한번 선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 또 기타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타 정부 조직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손볼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일단 그런 부분은 놔두고 대통령에 관한 것부터 먼저 손을 보자.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대선이 오늘로서 49일 남았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큰 어떤 쟁점이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가 늘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제 범야권의 단일화 문제, 그리고 개헌,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는 걸 보면 누가 먼저 이제 꺼내느냐, 누가 먼저 침발르느냐 말을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게 중요하다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개헌 문제를 꺼내놓더라도 뭐 누가 먼저 얘기했다 그래서 내 공약 베낀단 말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더 정교하고 더 세련된 그런 개헌 논의를 윤석열 후보가 다시 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 개혁입니다. 오늘 세계일보 일면 톱을 제가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석이 장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 부처 국장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 청와대의 권력 독점을 대수술해야 한다. 여권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해버렸다. 허수아비 장관에게 정책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 사법부 권력 눈치를 보고 있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이재명, 윤석열 권력구조 개편 공약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 네, 이렇게 세계일보의 지적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재명, 윤석열 양쪽 캠프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청와대 인사권 부처로 과감히 넘겨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이요. 국실장 인사 제대로 못합니다. 국실장이 인사안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비서관한테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 비서관이 신임 장관한테 그런데요. 일단 올려보세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이 그 인사안을 받은 다음에 장관이 생각한 그 인사 구상은 다 쓸어내버리고 청와대 핵심 멤버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 선거 캠프에서 애쓴 사람들에 대한 농공행상 차원에서 각 부처의 국장, 실장, 그 산하에 있는 공기관의 뭐 사장 자리, 감사 자리 이런 인사를 다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청와대의 권력 독점 대수술을 해야 된다. 대수술. 세계일보가 오늘 일면 톱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약도요.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청와대 대수술도 과거에도 수탁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그분 후보 때 뭐라고 했느냐. 자기는 경복궁 뒤에 있는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에 나와서 일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 공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특히 권력 구조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거니 뭐 개헌을 어찌 해보겠다 거니 이런 거 참 입바른 소리 하는 것처럼 말은 여러 차례 늘어놓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7 체제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이번에는 어찌 될지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제 개헌 문제를 놓고 이재명이 먼저 이제 말을 꺼내기는 했는데 이것이 뜨거운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4년 중임제를 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들이 거기에다 합의를 이룰지 그리고 이달 27일에 있을 TV 토론에서 개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점화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